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가토겐의 여기서는 커스터드, 특별 도시락을 팝니다를 준비했어요. 미스터리 같은 따뜻한 이야기, 함께 즐겨볼까요? 장 주먹밥 두덩이 손님. 생각해봐야 부질없는 짓이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존재를. 따분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는 오늘까지. 내일은 분명 특별한 일이 생길 거야. 그동안의 우중충한 잿빛 나날을 뒤바꿀 멋진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앞으로 다채로운 나날이 펼쳐질 거야. 틀림없어. 그런 상상을 하며 잠자리에 든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 모으셨네요. 그 말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네? 포인트요. 도시락 가게 여자는 무표정으로 말했다. 도대체가 이 여자는 노상 쌀쌀 맞다. 오늘, 정확히는 지금 처음으로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침마다 이곳에 들러 점심을 사는데도 여자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다. 머리에 하얀 삼각 두건을 두르고 머리칼은 뒤에서 하나로 묶었다. 앞치마도 하얀색이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그다지 매력적인 외모는 아니다. 꼭 초등학교 급식 당번 같다. 포인트 말이에요. 가득 찼어요. 여자는 무뚝뚝한 투로 되풀이했다. 몇 살쯤 됐을까? 나보다는 한참 위로 보인다. 30 정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늘 할아버지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 올 초봄 무렵부터 할아버지 대신 이 여자가 가게에 나와 있다. 이유는 모른다. 병이라도 났나? 맛은 그대로여서 딱히 신경 쓰지는 않았다. 그런데 할아버지 쪽이 나았달까? 그 할아버지도 묘하게 눈매가 사납고 표정이 우악스러워서 그리 살가운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 여자보다는 양호했다. 여기 쓰다. 거스름돈 30만 엔. 얼마라고요? 30엔. 웃음기 하나 없이 썰렁한 구닥다리 농담을 건네곤 했다. 그럴 때면 눈 깊숙한 곳이 미세하게 웃고 있었다. 별난 할아버지였다. 역시 병에 걸렸나. 설마 죽어버린 건가, 그 할아버지. 포인트요. 그러고 보니 이 도시락 가게, 포인트 카드인지 뭔지가 있었지. 돈을 낼 때 무의식적으로 카드도 함께 건네줬던 모양이다. 포인트가 쌓이면 뭔가 혜택이 있나요? 보다시피 이런 것조차 모른다. 원하는 음료로 하나 고르세요. 여자는 미동 하나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음료 하나란 말이지. 살짝 실망한다. 하긴 이런 거리 한 구석에서 혼자 운영하는 작은 도시락 가게의 포인트 카드 아닌가. 대단한 경품 따위를 걸었을 리 없다. 짐작은 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오려는 한숨을 간신히 참았다. 도시락이 진열된 유리 쇼케이스 위에 음료 전용의 소형 냉장고가 놓여 있다. 녹차와 우롱차 외엔 페트병에 담긴 어쩌고저쩌고 하는 천연수 정도뿐이잖아. 심지어 죄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저렴한 가격에 들여놨겠지. 맛없어 보인다. 그걸 잘 알기에 음료는 무조건 편의점에서 산다. 원하는 음료라. 글쎄요. 꽤 난감한 티를 냈나 보다. 없으세요? 여자가 물었다. 눈치챈 건가? 그러네요. 그럼 이걸 가져가세요. 여자가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한 크기의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포인트 금액만큼의 경품이에요. 뭔데요? 열어보는 재미가 있죠. 여자가 천연스레 말한다. 안녕히 가세요. 짐짓진지한 채 하는 얼굴 아래로 언뜻 여자가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고리적 개그를 던질 때 짓던 표정과 조금 닮았다. 할아버지만큼 우악스러워 보이진 않아도 왠지 둘의 생김새에는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다. 딸인가? 손녀일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도시락 가게에서 산주먹밥 두덩이와 경품 봉투를 캔버스 천의 토트백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 밖으로 나와 걸음을 옮겼다. 5월의 아침 8시 50분, 약간 흐리다. 바람이 조금 쌀쌀하다.
오늘도 변함없이 판에 박은 듯한 하루가 시작된다. 별표. 내 이름은 마에지마 아카리, 22살. 전문대를 졸업한 뒤 가구 판매 회사에 취직했다가 8개월 만에 그만뒀다.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랄까. 회사의 전시장과 매장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했었다. 하지만 내겐 고객 응대가 고역이었다. 어서 오세요. 인사말을 내뱉는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만다. 잘도 왔네. 지긋지긋해. 어서 오시긴.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고 있으니 상품은 팔리지 않을 뿐더러 손님에게서는 저 직원 기분 나빠요 라는 클레임을 받기 일쑤였다. 상사가 주해주는 일은 별로 없었다. 아마도 신입사원이 그만둔다고 할까봐 두려웠던 거겠지. 급기야 내가 말해버린 셈이다. 그만둘게요. 결국에는 역시나 한 소리 들었다. 이봐, 도대체 왜 판매직에서 일하려 한 거야? 딱히 이유는 없다. 학교를 졸업했으니 부모님에게 취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몇 군데 지원한 회사 중 이곳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고 환승 없이 전철 한 번으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위치에 본사가 있었다. 그뿐이다. 아무려면 설마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조용히 가구 판매 회사를 그만뒀다. 1년쯤 전부터는 격리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계약 고객의 월간 장부를 만드는 일이다. 어음이나 영수증을 정리하고 입출금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한다. 고객을 상대할 일은 없다. 게다가 환승 없이 집에서 전철 한 번으로 다닐 수 있는 곳에 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면 퇴근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 주말과 공휴일, 오봉과 설날은 쉰다. 세금 신고 기간인 2월과 3월 이후에는 야근도 없다. 입력 업무가 없어 한가할 때는 인터넷 쇼핑을 하며 빈둥거린다. 별표. 음력 7월 15일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일본의 명절. 영업직의 정사원은 아버지 뻘 되는 아저씨들뿐이고 아르바이트 동료도 35살 기혼에 애가 둘 딸린 다나카 씨와 40세대 독신 이토 씨 둘 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이 차가 너무 나다 보니 대화가 통할 리 없다. 오늘도 언덕 아래에 있는 도시락 가게에서 주먹밥 산 거야? 다나카 씨가 묻는다. 네? 그 가게 옛날엔 전통 과자를 팔던 곳이었는데. 이토 씨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케이크 가게처럼 보이던데요. 그 전에 말이야. 전통 과자점이었어. 뭔가 사건이 터져서 망했지. 어떤 사건? 자세한 건 잊어버렸어. 근데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다니까. 꽤 엽기적인 사건이었지. 다나카 씨가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그 말인즉슨 살인사건? 그랬을걸.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은 엽기적인 사건이라. 설마 그 무서운 얼굴의 할아버지가 범인은 아니겠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려나. 찾아봐야지. 대화라고 해봐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이토 씨와 다나카 씨는 즐거워하는 눈치지만 나로서는 딱히 흥미롭지 않다. 도시락 가게가 생기기 전에 일어난 엽기적인 사건인지 뭔지도 여전히 모른다. 찾아볼 만도 한데 그렇게까지 궁금하지도 않다. 알든 모르든 나는 그 가게에서 계속 주먹밥을 살 테니까. 마에지마 씨는 뭐든 시큰둥하네. 다나카 씨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그런가 봐. 그래서 점심시간은 회사 내에 있는 휴게실보다 공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휴게실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으면 다나카 씨든 이토 씨든 말을 걸어오는 일은 없지만 주말에는 집에서 펀둥펀둥 보내기 일쑤다.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이나 대학 동기와 만나서 놀기는 해도 주말마다는 아니다. 다들 각자 나름대로 바빠 보이기도 하고 나 역시 딱히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싶지도 않다. 매일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간다. 시큰둥하다고? 천만에. 그저 지루할 뿐이야. 지긋지긋하다. 일도 하루하루도. 하긴 이런 일 평생 할 것도 아니잖아. 언제든 그만둬도 상관없다.
지금이야 달리 할 일이 없어서 다니는 것뿐이다. 굳이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돈은 벌 수 있다. 분명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고객 응대는 싫으니 그것만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고민만 하다가 이대로 나이를 먹어가는 걸까? 그건 싫은데 언제부턴가 그 도시락 가게에서 점심을 사는 게 일상이 되었다. 도시락 가게를 발견한 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날이었다. 지하철 출구를 나와서 첫 번째 모퉁이를 오른쪽으로 돌면 언덕 초입이 나온다. 회사는 언덕배기에 있고 도시락 가게는 길모퉁이에서 세 번째 집으로 언덕을 오르기 직전에 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빌딩과 빌딩 사이에 자리한 낡은 목조주택. 입구 위에 연노란색의 차양이 드리워져 있고 유리문은 늘 활짝 열려 있다. 음료 전용의 소형 냉장고와 도시락과 주먹밥이 진열된 쇼케이스가 길거리에서도 보인다. 케이크 가게 같네. 그것도 유행이 지난 케이크 가게. 저 쇼케이스는 케이크 가게에서 사용하는 집기 같은데. 예전에 케이크 가게였던 공간을 막무가내로 도시락 가게로 바꿔버린 느낌. 아마 내 짐작이 맞을 것이다.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에 채용되어 출근하는 첫날부터 나는 망설임 없이 이 가게에 들어갔다. 늘 사는 건 똑같다. 연어 주먹밥과 가다랑어포 주먹밥. 연어는 충분히 구워서 으깬 속이 알차게 들어가 있고 가다랑어포는 밥에 골고루 뿌려져 있다. 편의점에서 파는 주먹밥보다 더 큼직한 편이다. 밥의 간도 진하다. 칼로리나 염분 함유량을 따진다면 그리 몸에 좋을 건 없겠지만 마음에 쏙 들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내 취향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 도시락 가게 이름이 뭐였더라. 신경 쓴 적도 없었다. 난 뭘 하고 싶은 걸까? 뭘 하고 싶었던 걸까?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이다. 나는 오늘도 회사 휴게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밥을 먹기로 했다. 회사가 입점해 있는 복합빌딩 뒤편에 그리 크지 않은 공원이 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는 없고 가늘게 뻗은 하얀 목련나무와 천리향 덤불, 등받이 없는 벤치가 하나 있을 뿐이다. 이따금 먼저 온 사람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포기하고 회사로 되돌아간다. 보통은 아무도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건지 알 수 없는 공원. 설마 하니 나의 휴식 시간을 위해 존재할 리는 없겠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지트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먼저 온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약이 오른다. 다행히 오늘은 아무도 없었다. 5월치고는 바람이 살짝 쌀쌀한 탓일지도 모른다. 하늘도 잔뜩 찌푸린 상태. 아침보다 구름이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다. 나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주먹밥을 꺼냈다. 가다랑어포 주먹밥부터 먹는다. 랩을 벗기고 덥석 베어 문다. 맛있다. 간장과 가다랑어포의 조합만으로 천상의 맛이다. 페트병에 담긴 녹차를 마신 뒤 2덩이째 연어 주먹밥을 먹으려는데 문득 뭔가 눈에 띄었다. 가방 밑바닥에 있는 손바닥 정도의 자그마한 종이봉투. 이게 뭐지? 맞다. 도시락 가게에서 포인트로 받은 경품이었지. 손가락 끝으로 더듬어 본다. 약간 탄력이 있고 차가운 촉감. 안에 뭐가 든 걸까? 개별로 포장한 잼 같은 느낌이다. 과자인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종이봉투를 꺼내 열어보았다. 이상한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다. 짐작대로 과자는 맞았다. 다만 내가 기대한 종류는 아니었다. 보통 경품으로 주는 과자는 쿠키나 마들렌 같은 구운 과자를 상상하지 않나. 그것도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의 과자 말이다. 빗나갔네. 봉투 속에는 맛과자 가게에서나 팔았을 법한 미스안즈가 들어있었다. 말린 살구의 꿀범벅을 한 과자 2봉지. 아주 오래전에 먹었던 적이 있다. 그러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새콤달콤하면서 소박한 맛 딱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맛이다. 오늘의 디저트는 이걸로 할까? 그 순간 요란한 강풍이 휘몰아쳤다. 춥다. 이런 걸 먹었다가는 속이 냉해질 것 같은데. 먹기 싫다.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깝다. 어쩐지 그립기도 하고. 그리워? 맞다. 이 과자
그리운 누군가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맛과자 가게에 갈 때면 그 아이는 어김없이 이걸 사서 먹었다. 초콜릿이나 쿠키보다도 난 미스 안주가 좋아. 그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웃었다. 취향 독특하네. 누구였더라? 두 덩이째 주먹밥은 제쳐둔 채 나는 미스 안주 봉지를 열었다. 그리고 과자를 입에 넣었다. 새콤하다. 이 맛. 떠올랐다. 메이였다. 별표. 아득한 옛날. 초등학생 무렵이었다. 나와 메이는 사이가 좋았다. 3학년 무렵 우리 반에 전학 온 스시마 메이. 계기는 잊어버렸지만 누구보다도 금세 친해졌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같은 반이었다. 한 동네에 살아서 등교반 야도 같았고 하굣길도 함께였다. 집에 갔다가 곧장 메인의 집으로 놀러 가곤 했다. 안전을 위해 집이 같은 방향인 아이들끼리 모여 함께 등교하는 것. 메이는 아버지가 없었다. 이혼했어, 우리 집. 메이는 태연스레 말했다. 나로서는 무심히 받아넘기는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툭하면 화를 내는 성격이었어. 조금이라도 신경을 거스르면 엄마랑 나한테 바로 손찌검을 했거든. 헉, 심하네. 발길질도 했어. 으아, 장난 아니잖아. 역시나 동요하면서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그래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면서 엄마가 결심한 거야.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도망쳐 나왔어. 아빠가 깰까봐 아무 소리도 안 내려고 조심하면서 가만히 현관을 나왔지. 살던 곳은 10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길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 짐이라고는 스포츠 가방 달랑 하나였어. 다음 날 갈아입을 옷 정도만 들어있었지. 전철도 안 다니는 시간이라서 국도변을 계속 따라 걷다가 겨우 택시를 잡아서 할머니 집으로 도망쳤어. 세상에. 그러고 나서 이혼 소송을 했어. 엄마가 맞았을 때 의사한테 진단서를 받아둬서 이혼 자체는 척척 진행되긴 했는데 아빠는 내 양육비를 절대 못 준다며 단칼에 거절했어. 그래서 엄마도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해. 하지만 할머니네 가게가 있잖아. 메인의 할머니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빵집만으로는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지. 메인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빨리 나도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빵집이라고는 해도 직접 빵을 굽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공을 해서 파는 가게였다. 햄과 삶은 감자, 삶은 달걀을 잘게 으깨서 마요네즈로 버무린 뒤 얇게 썬 식빵 사이에 넣어 만든 샌드위치나 핫도그번에 딸기잼과 땅콩버터를 듬뿍 바른 빵을 팔았다. 점심이나 간편식으로 알맞아서 동네에서는 꽤 인기 있는 가게였던 것 같다. 놀러가면 간식으로 늘 잼빵이나 땅콩버터빵을 줬기 때문에 메이는 내게 더욱 매력적인 친구였다. 그런데도 그다지 돈벌이가 시원찮다니. 한 개에 150엔이거나 기껏해야 200엔이잖아. 잘 팔려봤자 개수가 빤에서 남는 게 별로 없어. 호리호리한 키에 찰랑이는 머리는 늘 단발. 단정한 눈썹과 기다란 눈매를 한 메이. 메이는 나보다 훨씬 성숙했다. 엄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2번 다시 결혼은 하고 싶지 않대. 우와. 아빠도 결혼하기 전에는 때리지도 않고 다정했대. 그런데 결혼해서 애가, 그러니까 내가 생기니까 변해버렸대. 걸핏하면 화내고 물건을 던지거나 손찌검을 하고 발길질을 해댔지. 난 그런 아빠밖엔 몰라. 다정했던 시절이 있었다니 못 믿겠어. 어째서 그렇게 변해버린 거야? 몰라. 엄마가 그러더라. 아빠와는 가족이 되지 말았어야 했나 보다고. 무슨 뜻이야? 남으로 지내는 편이 나았을 거란 뜻. 나는 혼란스러웠다. 잘 모르겠어. 난 조금은 알 것 같아. 가족끼리는 거리낌이 없잖아. 그래서 좋은 거 아냐? 일일이 배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야. 메이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바로 그거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를 배려해야만 해.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해버리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렇긴 하지만.
우리 집에선 늘 있는 일이다. 싸우면 강한 쪽이 이기잖아. 강한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건 참지 않아. 말이든 행동이든 전부 자기 마음대로지. 그래서 아빠처럼 돼버리는 게 아닐까? 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꽤 사연이 있는 가족이다. 하지만 메이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다. 어른들이 품은 문제도, 그로써 자기가 겪어야 했던 상황도 담담히 이야기했다. 메이는 의젓하구나. 평소 나는 메이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같은 처지였다면 나는 훨씬 엉망진창이었을 텐데. 아빠를 용서 못해 그런 아빠와 결혼한 엄마도 나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늘 울분을 터뜨리고 의기소침해지기를 반복하면서 기분 나쁜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분명 메이처럼 냉정하게 대처하진 못했겠지. 그래서 우리 집엔 규칙이 있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선을 넘지 말 것. 가능해? 힘들지. 메이는 선뜻 대답했다. 할머니도 엄마도 다들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걸. 시끄러워 죽겠어. 살짝 안심한다. 그렇다니까? 그래도 할머니랑 엄마는 너무 심한 말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서로 꾹 참는데. 참는 게 저 정도인가 싶지만. 메이는 빈정대듯 웃다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랑 이혼했거든. 유전인가 봐. 이혼 유전자가 DNA에 새겨져 있는 건지도 몰라. 나는 깜짝 놀랐다. 유전? 이혼이 유전자 때문이라고? 메이는 진지한 얼굴이었다. 그래. 난 애초부터 결혼은 안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어차피 이혼하는 걸, 뭐. 글쎄. 그런 말을 내뱉기엔 조금 성급한 게 아닐까? 역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유전자라는 말까지 한 마당에. 반론하기란 힘들다. 그 부분에 있어서 메이는 상당히 진심인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질색이야. 사사건건 그렇게 말하는 터라 주저하게 되었다. 바보에다 난폭하고 배려심이 없어. 그래서 싫어. 그런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남자를 싫어하지 않았다. 물론 바보에다 난폭하고 툭하면 못난이라고 욕하는 등 배려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은 질색이지만 그렇지 않은 애도 있고 사실 좋아하는 남자애도 있었다. 무라타 말이야. 다정하지 않아? 넌지시 말해보았다. 맞다. 나는 무라타를 좋아했다. 하지만 메이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봤자 무라타 쟤도 집에 가면 엄마한테 실컷 버릇없이 굴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악을 쓰며 난폭하게 굴 거라고. 그럴까? 나는 반론할 수 없었다. 확실히 내 남동생도 제멋대로인데다 그런 느낌이다. 따지고 보면 나조차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 남자는 조심하는 게 상책이야. 결국 메이는 그렇게 고생하다 보니 나보다 훨씬 조숙해진 것이다. 나는 메이의 그런 점도 좋았다. 메이는 정말 어른스러워. 장래에 무엇을 할지도 메이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가게를 물려받고 싶어. 확실하게 말하곤 했다. 내가 이어받아서 가게를 더 키우고 싶어. 건물을 개축해서 빵도 즉석에서 구울 수 있게 할 거야. 부푼 야망도 가지고 있었다. 멋지다. 나는 그저 감탄할 따름이었다. 자신의 장래 같은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원하는 직업은 학교 선생님일 때도 파티시에일 때도 있었는데 만화나 텔레비전 방송의 영향을 받으며 걸핏하면 바뀌었다. 나는 메이를 좋아했다. 메이와 친구여서 늘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기뻤다. 중학생이 되던 무렵까지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별표. 나는 메이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되었다. 가끔 소문은 들었다. 6에서 7년 전 메이네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신 것도, 가게를 닫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메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게를 물려받고 싶다던 메이. 그러나 이제 더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다. 생각해봐야 부질없는 짓이다.
언제부턴가 나는 단념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생각해봐야 부질없는 짓이야. 그래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존재를. 별표. 새콤하다. 혀뿐만 아니라 가슴 깊은 곳까지 시큰거린다. 다시 돌풍이 불어와서 추위 때문에 나는 정신이 들었다. 가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살펴봤다. 연어 주먹밥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은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글렀군.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회사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가방 안에는 연어 주먹밥과 미스안즈 한 봉지가 남아있었다. 회사로 돌아와 데스크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과거를 좇고 있었다. 나는 메이를 잃었다. 메이와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같은 중학교에 입학했다. 메이는 5반이고 나는 3반이어서 반은 갈렸으나 아침에는 함께 등교하고 수업이 끝나면 신발장 앞에서 서로 기다렸다가 같이 하교했다. 집에 돌아오면 메이네 집에 놀러 갔다. 예전과 변함없었다. 여전히 사이가 좋았다. 그저 메이에게 5반에서 새로 친해진 친구가 생겼을 뿐. 나카가와 후미카라는 머리가 길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여자애였다. 집에 돌아갈 즈음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메이는 반드시 나카가와와 함께 즐거운 듯이 이야기를 나누며 왔다. 그리고 아쉽다는 듯 서로 손을 흔들었다. 잘 가. 또 봐.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카가와도 함께 집에 가도 될까? 언제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다행히도 나카가와의 집은 우리 동네와는 정반대 방향인데다 멀었다. 내게도 반 친구는 생겼다. 가장 자주 말하는 친구는 미시마 유카라는 아이로 별명은 미키였다. 하지만 당연히 메이만큼의 친밀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야기를 나눠도 즐겁다기보다 여전히 서먹했다. 하지만 메이와 나카가와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아 보였다. 나카가와 말이야. 메이는 툭하면 나카가와 이야기를 했다. 오늘 나카가와랑 이야기했는데 걔네 집도 부모님이 이혼하셨대. 그렇구나.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어서 엄마랑 집을 나왔다나 봐. 메이는 나의 반응은 개의치 않는 듯이 말을 이어갔다. 나랑 닮았어. 그런가? 어쨌든 서로 말이 통하니까. 내 가슴은 술렁술렁 요동쳤다. 담기는 뭐가 닮아. 부모님이 이혼한 집안 같은 건 흔해 빠졌다고. 내게는 아빠도 엄마도 남동생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았는가. 불안했다. 이제는 안다. 내가 질투하고 있었다는 걸. 메이를 나카가와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아카리는 5반의 스시마 메이랑 친하지? 어느 날 미키가 의미심장한 말투로 물었다. 늘 같이 하교하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5반 친구한테 들었는데 다들 스시마를 싫어하는 모양이더라.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스시마랑 나카가와는 항상 딱 붙어 다니는 것 같던데 둘 다 엄청 이상하대. 아니야. 나는 생각했다. 나카가와가 어떤 애인지는 모르지만 메이는 이상한 애가 아니다. 특이한 면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메이의 그런 점을 좋아한다. 반에서는 그 두 사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다던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미키에게 말했어야 했다. 5반에서 무슨 일이 있든 말든 메이는 내 친구라고. 반에서 있을 곳이 없다면 더더욱 내가 메이 옆에 있어 줘야 한다. 하긴 스시마랑 나카가와는 둘만의 세계에서 즐거운 것 같더라. 그래서 더욱 튀는 거야. 모두가 그런다던데. 그 애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모두라는 게 대체 어디에 누구를 말하는 거야. 모두가 뭐라 짓거리든 말든 나는 메이 편이다. 스시마하고는 아무래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주제 넘은 참견이잖아. 메이는 내 친구야. 지금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면 꼭 말할 텐데. 메이는 나의 소중한 친구라고.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렇구나. 미키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알려줘서 고마워. 어처구니없게도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 그날 집에 가는 길, 헤어질 때 메이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각자 집에 가자. 메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어째서? 어째서라니, 반도 다르잖아. 내게도 다른 친구들이 생겼고 너도 그렇잖아. 빈정거리는 말투였다. 나카가와를 특정해서 내뱉은 말이었다. 둘만의 세계에서 즐겁다라는 미키의 말이 가슴에서 빙글빙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난 있지. 메이는 당황한 눈치였다. 곤란한 듯한 표정이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난 아냐. 메이를 향해 나는 쿡쿡 찌르듯이 말했다. 더는 그러기 싫어. 우린 달라. 공통점이라곤 하나도 없어.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부렸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니까 더는 같이 집에 안 갈 거야. 그렇게 내뱉은 순간 어쩌면 마음 어딘가에서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집에 가자고. 메이가 내게 매달리는 상황을. 그러나 메이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살짝 붉어진 눈시울로 메이는 이렇게 말했다. 잘 알았어. 그걸로 끝. 메이와 나의 우정은 끝났다. 오후 5시, 퇴근이다. 나는 극심한 공복을 느꼈다. 그럴 만도 하지. 점심으로 먹은 거라곤 주먹밥 한 덩이와 미스 안주뿐이다. 연어 주먹밥은 아직 가방 안에 있다. 배고프다. 그렇다고 점심에 남긴 차가운 주먹밥을 먹고 싶지는 않은데. 회사 건물을 빠져나와 안을 다니는 언덕길로 내려가려다 발길을 멈췄다. 가끔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도 좋겠지. 배도 고프니 뭔가 사서 먹고 싶다. 회사에서 언덕을 내려가지 않고 큰 길가를 따라 15분쯤 걸으면 전철역이 있다. 거기에서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자. 그 역에서 전철을 타면 집과 가장 가까운 역까지 한 번 환승을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뭘 사갈까? 편의점은 지겨운데. 멍하니 생각하면서 걸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고 구름도 낮보다 많아진 느낌이었다. 두둥실 풍겨오는 갓 구운 빵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갈색 타일로 외벽을 꾸민 건물 1층의 유리창. 그 너머로 보이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가게 내부. 이런 곳에 빵집이 있었네. 냄새에 끌리듯 나는 가게 문을 밀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안쪽에서 말을 걸어왔다. 반사적으로 그쪽을 쳐다봤다가 나는 숨을 멈췄다. 메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조금 전까지 줄곧 메이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설마 여기에 있을 줄이야. 나는 휙 뒤돌아섰다. 들어왔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아카리. 별표. 더는 같이 집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날로부터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다. 나는 딱 한 번 메이에게 말을 건 적이 있었다. 메이의 할머니가 병으로 쓰려져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빵집도 휴업한 상태였다. 메이와 사이가 멀어진 뒤 나는 줄곧 후회하고 있었다. 어떤 친구와 함께 있든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다. 미키와도 2학년에 올라가 반이 갈라지면서부터는 아는 척도 하지 않게 되었다. 얕은 우정이었다. 그런 친구 때문에 나는 메이와 절교하고 말았다. 아냐, 미키 탓은 아니다. 내 잘못이었다. 메이는 나카가와와 여전히 사이가 좋아 보였다. 어쩌다 두 사람을 발견해도 나는 관심 없는 척을 했다. 나카가와가 아닌 다른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다. 1학년 5반에 모두가 어떻게 대하든 메이는 착실히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었다. 항상 메이의 존재가 가슴 언저리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 생각하지도 보지도 않으려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화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메이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메이 할머니 병문안을 다니는 터라 메이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다는 사실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메이는 커다란 종이봉투와 책가방을 들고 교복 차림으로 돌아왔다. 메이. 눈이 마주쳤다. 메이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눈썹도, 눈도, 볼도, 입술도 전혀 미동이 없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 입원하셨다면서. 괜찮으셔? 묻고 싶었다. 그런데 목구멍 안쪽이 얼어붙은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메이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메이의 반응을 통해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메이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황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용서받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별표. 아카리 맞지? 믿을 수 없어. 세상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메이가 만면에 웃음을 띤 채 내 앞에 서 있었다. 몇 년 만이지. 중학교 이후 처음인가. 맞아, 6년인가 7년쯤 됐어. 지금 퇴근하는 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있지, 이 가게에서 일해. 초록색 앞치마 차림의 메이는 겸연쩍은 듯이 말을 이었다. 우리 할머니, 건강이 나빠지셨잖아. 가게 문 닫았던 거 기억해? 그럼. 쭉 걱정했어. 언젠가 내가 가게를 다시 열 거야. 그래서 일하면서 배우고 있어. 그랬구나. 메이는 변함이 없었다. 착실히 할 일을 하고 있다. 전혀 흔들림이 없다. 아카리는 어떤 일 해? 난 뭘 하며 살고 있더라? 대답할 수 없다. 스스로도 모르겠다. 저기 말이야. 메이가 눈을 내리깔았다.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미안했어. 그때? 언젠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린 적 있었잖아. 그때 차갑게 구는 바람에 아카리가 곧장 돌아가 버렸지. 메이는 조금씩 말을 토해냈다. 사실은 기뻤는데 불러 세우지 못했어. 화해하고 싶었는데. 가슴에 따스함이 퍼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메이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구나. 고집을 부렸었지. 계속 그날 일이 신경 쓰여서 사과하고 싶었어. 미안해. 코가 찡해졌다. 큰일이네. 눈물이 나올 것 같다. 나는 배에 힘을 꽉 주고 참아냈다. 미안해. 그 한마디를 전하지 못한 쪽은 나였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역시 나보다 메이가 훨씬 어른이라는 사실이다. 맞다. 나는 기억이 떠올랐다. 가방 안쪽에서 미스안즈를 꺼냈다. 줄게. 메이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 어머, 이게 뭐야? 활짝 웃었다. 미스안즈 오랜만이네. 요즘엔 파는 걸 거의 못 봤는데. 그러게, 예전에 자주 가던 맛과자 가게는 없어졌으니까. 그 가게가 문을 닫은 뒤로는 통 못 봤거든. 이 과자 진짜 좋아했어. 응, 기억하고 있었어. 기억하고 있었구나. 메이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그러더니 내 손을 잡아 끌며 가게 중앙으로 다시 데려갔다. 미스안즈를 준 답내니까 좋아하는 빵을 골라봐. 내가 살게. 나는 어쩔 줄 몰랐다. 아냐, 괜찮아. 그 과자 도시락 가게에서 받은 경품인걸. 메이는 즐거운 듯 웃었다. 우리 가게 빵 맛있어. 카레빵이랑 소시지빵이 인기야. 식빵이나 핫도그 빵도 잘 나가고. 그래. 앞으로는 그 도시락 가게 말고 여기에서 점심을 사갈까? 아냐, 그 도시락 가게 덕분에 메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배신하는 것 같아 미안하잖아. 별표. 가슴에 꽉 막혀있던 커다란 덩어리가 녹아내렸다. 그런 기분이 들었다. 내일부터 나는 조금은 변할지도 모른다. 따분한 직장이고 아르바이트일 뿐이지만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려서 일하자. 그러다 보면 메이에게도 분명 당당히 말할 수 있겠지.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나는 메이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이상한 건가? 아니, 이상하지 않다. 한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존재를 나는 되찾았다. 더는 두 번 다시 잃고 싶지 않다. 소중히 여기고 싶다. 별표.
따분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는 오늘까지. 내일은 분명 특별한 일이 생길 거야. 그동안의 우중충한 잿빛 나날을 뒤바꿀 멋진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앞으로 다채로운 나날이 펼쳐질 거야. 틀림없어. 그런 상상을 하며 잠자리에 든다. 지금까지는 매일 그렇게 생각해왔다. 기대했다가 배신당하고 늘 같은 희망을 품은 채 잠들었다. 아마 그런 나날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겠지. 틀림없다. 내일은 다른 내가 될 거야. 진심으로.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